네,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 이런 청기누설 시리즈 전에 재미난 이야기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라고 왜 영화 빅쇼트 있지 않습니까? 요새 좀 기사도 간간히 나오던데,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한국 상장사에도 이제 몇 개 투자를 했더라고요. 공시도 하고. 금융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떤 버블, 그다음에 버블의 붕괴를 예측하고 빅숏,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취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마이클 버리인데요. 의사이기도 하죠. 이 양반이 최근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블룸버그 통신 이런 데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발 전 세계적인 유연병 감염 이 사태로 인해서 패시브 투자의 버블이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약간 좀 생뚱맞게 했어요. 그래서 버블을 예측해서 그 버블의 붕괴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진짜 대박을 터뜨린 장본인이 11년, 12년 지난 시점에 갑자기 또 이렇게 패시브 투자의 버블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딱 보고 이건 한번 좀 우리 유일한 경제 TV 보시는 분들하고 한번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호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좀 국민연금 보호하기와도 그렇게 거리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마이클 버리 이제 블룸버그 통신 기사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그 전에 버블의 역사가 있습니다. 버블의 역사. 버블과 버블 붕괴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개의 단어를 한번 띄워 드릴게요. 키코, 예. 다이아몬드 펀드, 브라질 채권, 홍콩 H지수 ELS, 니프티, 50, 이런 거. 거기다가 독일 국채 DLF. 좀 느낌이 싸시죠? 예. 하나같이, 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될 테고요. 그때 아마 기억에 800원이, 원달러 환율 800원이 깨지냐 마냐 아마 그런 시점에, 네. 이 키코가 엄청 팔렸죠. 자, 다이아몬드 펀드, 루피 바트. 동남아시아 통화였습니다. 브라질 채권, 엄청난 고금리다 해가지고 몇몇 증권사에서 무지막지하게 팔았죠. H지수 ELS, 네,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녹인 녹아웃, 다들 그것 때문에 그런 공부도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 국채 DLF,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0.1, 0.6까지 아래로 가겠냐 등등 해서 또 엄청 팔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쏠림의 정점을 보여줬던, 쏠림의 정점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기관 개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집어넣었던 그런 고유명사들이죠. 네. 그 후유증은 우리가 대대로 보아왔습니다. 이런 쏠림은 다름 아닌 버블인데요. 이 쏠림과 버블, 이 이면을 보면 누군가에 의한,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한 약간 사기 행위 같은 것들이 때로는 뚜렷하게, 때로는 어렴풋하게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기획한 누군가가 사람들의 어떤 쏠림에 편승하려는 그런 근성 있지 않습니까? 본능은 아니고 그런 욕심 같은 거예요. 욕심. 네? 남들이 홍콩 H지수 ELS 다 든다더라. 이거 30% 40% 안 빠지면 연 5% 6%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소문이 쫙 돌잖아요. 그럼 나도 이거 안 하면은 왠지 좀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그런 상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상품을 기획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사기에 가까운 그런 행위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모르고 이제 파는 사람들, 판매사들은 사실 나중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또 이제 불완전 판매라든가 이런 또 소송으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요점은 뭐냐? 금융산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쏠림과 그 역쏠림, 버블과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주기적인 때로는 주기적이지 않은 반복인데 여기에 편승할 경우, 휩쓸릴 경우 그 결과는 참혹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대로 이 투자를 통해서 뭐 투자든 투기든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그 계획대로 성공의 길에 이른 사람들은 이런 쏠림을 버블을 역이용할 줄 안다. 역발상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부동산 펀드 막 부동산 PF 증권사들 엄청 들어갔잖아요. 엄청 팔았잖아요. 네. 자, 메자닌 상품, 사모펀드, 메자닌 투자 엄청 했죠. 네, 메자닌.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메자닌 상품이 뭔지. 자, 그다음에 또 장외 주식들, 장외 주식 뭐 바이오 장외 주식이다, 뭐 임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안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후유증이 지금 이제 노출되고 있고 터지고 있고 올해 내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자,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펀드, 메자닌, 장외 주식 여기에 막 돈이 막 엄청 막 몰려 있어가지고 막 아주 막 화려하게 꽃을 피웠잖아요. 그 반대에 뭐가 있어요? 그 주식형 펀드 계속 돈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가치주에 오래 투자하는 이 주식형 펀드, 공모형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완전히 뭐 아주 왜소하게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죠. 아주 왜소하게 거의 뭐 고사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현명한 사람은 메자닌 펀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펀드, 그죠? 요 펀드에 3년, 5년 예상하고 들어가시라. 이게 그 쏠림과 역쏠림의 이 역사를 아는 사람, 깨우친 사람이 어떤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마이클 버리 이야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자, 트위트, 뭐 블룸버그 기사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의사잖아요, 마이클 버리. 그 영화 빅쇼트 한번 꼭 저 강추드립니다. 아우, 남자 배우 뭐죠? 마이클 버리 역할에 아우 잘생긴 양반. 아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네,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기가 아주 일품이죠. 뭔가 좀 이렇게 그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그 자기가 뭔가 하나 꽂히면 막 그냥 뭐 밤새 뭔가 파고드는 듯한 이런 그 오타쿠적인 그런 인물을 아주 잘 연기했죠. 아유, 갑자기 그 배우 기억이 안 나네. 자, 의사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펀드 대표, 운용사 대표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죠. 제가 만나본 건 아니라서. 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사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요. 몇몇 얘기를 하는데 약간 와닿는 게 있습니다. 자가격리, 뭐, 셧다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막 그 뉴욕 주지사 막 맨날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격리 2주간 더 연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절대 반대한다. 최악의 그 경기 침체, 위축으로 네,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이 셧다운이 이 전염병을 뭐 컨트레인,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되려 약간 실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놓쳤다. 그 타이밍은 되려 이렇게 이제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저소득 가구, 소외계층에 더 어떤 그 경제적인 그 불안감만 더 가중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더 프리빌리지 그룹, 말씀대로 이제 그 중산층 이하의 그 저소득 계층이겠죠. 이런 그룹의 이익이 줄어들 거고, 심지어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것들도 더 좀 이렇게 그 계층을 중심으로 더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폭력적인 가장이 있는 그런 그 실직 가정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그 공포심을
더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그러니까 전전주 네, 한 1,000만 명 실업자가 나타났는데 발생했는데 이거는 매우 비양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마이클 버리는 네, 일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는 일단 약으로는 뭐 말라리아 치료제 요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처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 단순히 격리하는 거,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손 씻기, 그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실시간 그런 진단을 좀 광범위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마스크 착용 이런 얘기는 뭐 안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해 보면 격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약간 사후 처방인 거고 이제 예방이나 이런 걸로는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그 출퇴근길 그 지하철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도 이 지하철에서 코로나19가 뭐 전파됐다, 전염됐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사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발표를 안 했나? 하여튼 근데 대부분 다 지하철 가면 거의 100%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버블에 대한 그 마이클 버리의 경고. 자,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왔는데 요즘 들어 간간히 얘기하나 봐요. 이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약세장에 강하게 좀 베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이 패시브 투자의 붐을 되돌려 놓을 거다. 역회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냐.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을 일으키고 붕괴를 가져온 장본인인 CDO의 어떤 패시브 투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패시브 투자를,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 펀드. 이런 패시브 투자를 2008년 그 직전에 CDO에 비유를 했어요. Collateral Debt Obligation. 그죠? 부채담보부 증권에 비유를 했어요. 이 CDO가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찍어내면서 엄청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막 서프라임 모기지가 대거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이게 부실이 나면서 이제 리먼이 이제 파산돼 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가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이거하고 지금 미국 시장 또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붐을 완전히 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패시브 투자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그러니까 2010년도 중반, 15년 요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액티브 펀드 이렇게 개별 종목을 뭐 이렇게 해서 바텀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주로 했는데 메인 그거를 주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했더니 뭐 인덱스 따라가기도 어려워, 벤치마크 따라가기도 어려워, 뭐 등등 이유를 대면서 그냥 인덱스 펀드에만 그냥 인덱스 펀드가 또 이게 수수료가 좀 싸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뭐 수십조, 수백조를 아마 100조 이상을 넣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돌렸을 것 같아요. 해외 투자까지도 감안하면. 자, 이게 지금 버블의 정점에 있다라고 지금 마이클 버리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뭐 다시 또 양적 완화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늘어나는 통화, 늘어나는 돈들 어디로 가요? 지금 자본시장으로 오는데 어디로 가죠? 패시브 투자로 갑니다. 패시브 투자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버블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저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대체로 공감하고 우리 국민연금도 이제 지금은 계속 이런 막 달리는 열차에 막 계속 이제 기름을 부을 게 아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아닌가. 그래야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조금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로 마이클 버리의 그 회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 회사가 이 아시아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 와이프도 아마 아시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에도 투자를 했어요. 조선선제 공시한 거 보니까 뭐 공시 안 한 것까지 하면 더 될 수 있죠. 조선선제, 이지웰페어, 비츠로셀, 오텍 예, 이렇게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이제 공시를 이제 뒤져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뭐 거의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조선선제, 이지웰페어, 오텍, 비츠로셀. 네. 조선선제는 모 회사가 이제 CS홀딩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마이클 버리가 이제 투자했으니까 상식에 기반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종목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뭐 상당히 좀 A 학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회사들. 근데 일부 조금 이제 저는 이제 B학점도 줄 수 있는 종목도 좀 보여요. 예. 근데 C는 없는 것 같아. 그죠? C는 없는 것 같아요. C 등급은 없는 것 같아. 그 중에서는 좀 조선선제가 좀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마이클 버리가 지금 우리가 이 천기누설 국민연금 보호하기 지금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커퍼릿 거버넌스의 그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 이사들의 듀티어비 로열티 충실의 의무가 큰 구멍이 뚫린 상황 이런 문제점을 우리 버리가 알고서 투자를 한 건지 아마 몰랐다면 저는 아마 몰랐다면은 뭐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마이클 버리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분명한 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정말 우량한 주식이다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 철수하고 싶은 이런 투자자들 제가 몇몇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든 뭐 국민연금이든 가릴 거 없이 대한민국에 투자해 있는 일반 주주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시스테미컬한 그런 문제점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그것들을 개혁 고쳐가지 않으면 저는 장기 투자 좀 말리고 싶다. 퇴직연금이 지금 국민연금 열심히 좀 투자해 놨고 퇴직연금도 이제 뭐 수십조 장차 뭐 100조 단위로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메리츠 운용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그냥 주식은 파는 거 아니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맨날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거 좋아요. 퇴직연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거 좋아요. 자본시장에 주식 사는 거 좋아요. 찬성합니다. 단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를 지분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PBR 0.5, 0.3, 0.2 뭐 이런 고민해야 돼요. 언제 우리는 PBR 1배 가냐 이런 고민해야 됩니다. 제 말이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그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이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참 이렇게 갈수록 퇴행할까, 후퇴할까? 뭐 그 대주주들이 그 다 소유와 경영을 뭐 같이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파고 들어갔더니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으로 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환경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혼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팍팍하기도 한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케이스별로
그 전문가들, 저자들 이제 모셔다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와닿는 얘기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좋은 무대를 꾸려주신 우리 정성기 감독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